삼성전자의 대반격이 시작되며 돈의 흐름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로 인해 AI 반도체의 대장주가 뒤바뀔 수 있을까요?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최근까지 AI 반도체 관련 HBM 수혜를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받아가면서 하이닉스는 쭉쭉쭉쭉 주가의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 삼성전자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그렇다 보니 이번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도 주주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던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6%에 가까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3%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세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다라는 것도 한몫했거든요. 자세히 관찰해보니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 매수 상위 창구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SK하이닉스에 비해 삼성전자가 상대적인 수혜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인 자금계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드디어 삼성전자도 대반격을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런 현상은 왜 나왔고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에 좀 더 주목해보면 좋을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이런 강한 움직임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엔비디아 젠슨 황의 발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이번에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이사에서 삼성전자 HBM 관련한 발언을 해준 것인데요. 젠슨 황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삼성 HBM 반도체 칩을 쓸 생각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젠슨 황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아직 쓰고 있진 않지만 검증 단계에 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에 비해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HBM 공급 물량을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는 현재 엔비디아의 HBM 최신 5세대 제품인 8단 HBM3E의 경우에도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는 전체 HBM3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신 반도체 칩이라고 볼 수 있는 HBM3E D램을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납품한다고 밝힌 바가 있었죠. 참고로 HBM은 뭐냐면 반도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그 중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갈리죠. D램과 낸드. 근데 이 인공지능, 이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에 최적화된 D램 반도체를 만든 것이 바로 HBM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D램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와 높은 용량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HBM 반도체 칩. 이는 특히나 AI, 고성능 서버 시장에서 필수적인 반도체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챗GPT 등장 이후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수 빅테크 업체들의 이 주요 데이터 센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여기에 들어가는 GPU 반도체와 함께 HBM 시장 역시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AI고 이 AI를 누가 가장 잘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AI를 가장 잘 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인 HBM 이걸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잘 만들고 있었고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로 계속적으로 컨택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HBM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삼성전자가 이번 젠슨 황의 발언으로 인해 한 차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젠슨 황의 입에서 직접 삼성 HBM 사용 여부에 대해 입을 연 게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요. 젠슨 황의 뒤이은 발언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을 무척이나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테스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발언으로 인해 앞으로 삼성전자의 제품을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향후에는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12단 HBM3E를 최근에 개발해서 테스트 단계에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계속 이게 과연 쓸만한가? 이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사실 많은 기대감이 없었던 삼성전자였지만 엔비디아의 입에서 삼성전자의 언급이 나온 만큼 앞으로는 확실히 조금 더 가시성이 확보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 거죠. 물론 아직 확실하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주가를 움직이는 건 실적도 있겠지만 기대감 측면도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한 차례 단기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젠슨 왕이 이 HBM 시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HBM에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HBM을 DDR5 D램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HBM 메모리는 단순한 D램이 아니라 로직 같다. HBM은 매우 복잡하며 어려운 기술이다. 이는 기술적인 기적과도 같다라는 발언을 해준 것이죠.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만큼 한국 회사들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게 될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발언까지도 해줬습니다. 그만큼 이 AI 시장에서의 HBM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시사해 줬다라는 것이고 전 세계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HBM 쪽으로의 중요도를 더 생각하고 주목할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 준 거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었던 삼성전자에게 한 차례 기대감 영역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건 삼성이 진짜 잘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주가 흐름이 좋았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의 발언이었는데요. 크게 두 인물의 발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사장의 발언입니다. 메모리는 12나노급 32기가비트 DDR5 D램을 활용한 128GB 대용량 모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고 12단 적층 HBM 선행을 통해 HBM3, HBM3E 시장의 주도권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혀준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2024년은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본격 회복을 알리는 제도약과 DS의 미래 반세기를 개막하는 성장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2, 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를 되찾을 계획이다 라는 말까지 해준 겁니다. 이처럼 지금 삼성 반도체 사업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한편으로 HBM 부분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 속에 어찌 보면 위기에 처해져 있는 삼성의 포지션에서 그대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HBM 시장으로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며 세계 반도체 1위 자리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혀준 것이죠. 이렇게 기업의 반도체 부분 사장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역시 당장 실체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한 차례 기대할 수 있게 만든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이었는데 M&A는 많은 사항이 진척되어 있다. 조만간 주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는 특히나 돈의 흐름 관점에서 기업 투자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의 투자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지금 삼성전자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HBM 분야에서 하이닉스를 쫓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을 쳐야 해요. 정말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성장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느냐? 돈이 있느냐? 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죠. 근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했느냐?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 역시 올해 한 차례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투자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려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나 더더욱 이런 움직임에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대감을 증폭시킬 만한 이슈는 바로 인수합병 M&A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은 계속 M&A 할 거다라는 말은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진 않았죠. 다만 조금 전에 봤다시피 조만간 주주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해줄 정도라면 확실히 M&A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가시화된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움직임을 더 활발하게 할 수도 있겠죠. 가뜩이나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역시 삼성전자에 붙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생각을 한 건 삼성전자는 실제로 하반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HBM 쪽으로 사활을 걸 것이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핵심 기술자 100명을 투입하여 HBM 기술 역량 향상에 전사 역량을 총동원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거의 두세 배 가까운 HBM 관련 캐펙스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HBM 관련 투자가 하반기에 몰려 있으니 이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밸류체인 기업들은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인식이 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관련된 HBM 관련주들은 비교적 SK 하이닉스 그와 관련된 기업들에 비교했을 때는 밸류가 많이 낮았어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SK 하이닉스 향 관련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대장격 기업들의 밸류가 너무 높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만 보더라도 PER 기준 이미 50배가 넘어 60, 70배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을 작년부터 반도체 대장주로 꼽고 계속 좋게 보고 있긴 했지만 과거 전공정에서 대장주라 불리웠던 ASML이 PER이 최고 기준 50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한미반도체의 밸류가 지금은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걸어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AI와 HBM의 성장성이 꺾이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돈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대장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니 밸류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쪽으로 돈이 이동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또 새로운 대장이 탄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특히나 올해만큼은 이 삼성전자와 HBM 관련한 캐펙스 투자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특히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젠슨왕의 발언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발언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젠슨왕이 이런 질문을 받은 겁니다. 엔비디아와 첨단 AI 반도체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제조할 가능성은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답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물론 가능하다. 그리고 대만 TSMC와의 가까운 관계 때문에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따라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인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한국 기자가 했나 봐요.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당신이 삼성과 같은 나라에 살아서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삼성은 독보적인 회사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 모든 차량은 삼성에 기원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확실히 이 부분은 되게 맞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지금 반도체는요. 이미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진 이후로부터는 기업 간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이게 곧 국가 간의 경쟁 구도이자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를 지킬 수 있을 만한 커다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중요한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들고 그 다음으로 잘 만드는 기업이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을 뻗어야 되는 그런 포지션에 있을 수 있는 게 결국 반도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보해 놨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우리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지 않나 싶기도 해요. 왜냐? 우리의 비교군은 미국, 대만, 일본 이렇게 가장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과 비교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분명 이렇게 반도체를 주요하게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봐도 큰 무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엄청나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게 봐야 하는 부분이며 비난보다는 오히려 더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뭐 굳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 입장으로서 응원은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네요. 비난보다는 건전한 비판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젠슨 왕의 발언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의 발언으로 HBM 외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투자 포인트라고 찝은 건 차량용 반도체, 이 전장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젠슨 왕에게 삼성 파운드리 쓸 생각 없냐? 라고 하니까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해줬단 말이에요. 비교적 레거시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좀 많이 맡길 것 같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당장에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이제 투자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 시장도 결코 작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AI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율주행 시기가 더 빨리 앞당겨 올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자율주행 시대에 따라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수 있을 테니 이 시장을 먹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삼성전자가 M&A를 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컸던 분야가 바로 이 분야였거든요. NXP라든지 온세미컨덕터라든지 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을 M&A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발언뿐만 아니라 삼성의 M&A에 대한 기대감 같이 맞물릴 수 있을 만한 곳은 또 이 차량용 반도체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싶네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삼성의 HBM 관련된 수혜주들, 그리고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수혜주들, 이렇게 크게 두 개 축으로 놔두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중에서도 좋을 만한 주식은 뭐가 될까 한번 고민하며 서칭해서 더 공부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각 분야의 종목군들을 하나의 표로 또 정리를 해드려 봤으니까요. 표 보시면서 비교적 많이 안 오른 주식은 뭐가 있을까? 그 중에서도 삼성과의 관계성이 끈끈하며 기술력이 고도화가 되어 있는 기업은 누가 됐을까? 이런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인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우리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